오늘 이 대통령의 욕설 발언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 그리고 15시간 이후에 상황들을 두 개를 좀 다 막 섞여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15시간 이전과 이후의 보도의 양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점심시간에 얼른 찾아봤는데요. PPT 보여주시면 15시간 해명 이전의 보도입니다. 즉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이제 첫 번째 보도된 것들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MBC에서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죠. 이걸 가지고 지금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채널A 역시 바이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V조선 역시 바이든이고요. MBN 역시 바이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이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15시간 해명 이후에 그러면은 양쪽의 입장들, 바이든이라고 말한 입장과 날리면이라고 말한 입장들이 과연 형평성 있게 보도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서 15시간 해명 이후의 보도들을 또 찾아봤습니다. 역시 같은 방송사들인데요. MBC는 대통령실 주장이라고 하면서 날리면이라고 자막을 달고 보도를 했고요. 반면에 채널A는 바이든, 날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했고 그 다음에 TV조선은 그냥 땡땡땡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죠. 오히려 또 MBN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라고 또 자막을 달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을 확인하지 않고 원래는 날리면인데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을 물으면서 MBC를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MBN 같은 경우는 15시간 해명 이후에도 바이든으로 자막을 달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고발이 당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MBC만 왜 고발을 당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 언론들도 관심이 무척이나 많고 언론 탄압이다라는 압박이고 겁박이다라는 외신 기자들의 인터뷰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의로 수정하고 각색하고 조작한 것이 문제다라는 논거를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이려면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던 MBC를 비롯해서 채널A, TV조선, MBN도 똑같이 고발당해야 공평한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님께 의견을 여쭙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외신도 그 당시에 15시간 해명 전에, 즉 사건 발생 이후 그 오전,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중에, 오전 아니면 점심쯤인 것 같은데요. AFP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그냥 베끼기만 합니까? 만약에 MBC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베끼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그러니까 언론의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국 언론들이 다 그 정도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최소한의 크로스 체크라는 거는 하지요. 네. 그거는 한국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외 외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에서조차도 이 MBC와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한 상황인데 그러면 크로스 체크조차도 하지 않는 무능한 외신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굉장히 탄압적이고 겁박을 주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쯤 되면 각국마다 그 언론의 신뢰도 그리고 언론 환경에 대한 조사들을 세계 각국이 좀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아마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언론의 이 신뢰도를 지킬 수 있는 길인지 이사장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실된 보도를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 취재원의 진실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MBC가 첫방을 하기 전에 즉 15시간의 해명이 나오기 한참 전에 대통령실에 있는 대외협력 비서관이 영상기자에게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은 즉 뭔가 문제가 있는 발언이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김은혜 수석 또한 해당 발언을 정정하거나 왜곡된 것이다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팩트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MBC가 조작 방송을 한 게 맞아서 그 고발이 성립이 된다면 조작을 인지하고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김은혜 수석 그리고 대통령실의 대외협력 비서관 이 두 사람도 방조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토록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또 여당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BC가 막장 방송이 되려면 이를 방조한 정부와 여당 역시 막장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박성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입니까? 이게 지금 올라왔었는데 부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예. 해임 건의안을 냈던 사람이 보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김도인 이사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김도인 이사께서는 최승호 사장 때도 해임 결의안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 인물이죠? 예. 네. 그리고 라디오 국장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진보 성향의 출연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좀 논란이 됐었던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서 손석희 앵커가 하차하고 나서 해당 프로그램의 청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손석희 당시에는 10.5%의 청취율이었던 게 신동호 앵커로 바뀌면서는 한 3% 정도의 청취율로 떨어졌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안 제안서, 그러니까 해임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근거로 들고 있는 게 제3노조에 대한 입장이 근거로 그래서 제3노조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소위 언론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뭐 1노조라고 치면 거기가 한 1000명가량 됩니다. 조합원 수가. 그 다음에 2노조가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2노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그리고 김도인 이사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제3노조는 한 5, 60명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숫자가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예. 네. 그 정도의 차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의견을 무시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려면 그래도 다수의 조합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편향되지 않은 의견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고 이사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균형 감각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문제점에 대한 사태 판단 능력도 굉장히 의구심이 좀 생긴